SK그룹밴드 윤철민 기자님 먼저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김동철 기자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업들 보니까는 지금 뭐 사업 판단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완성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현재 대광법이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국가의 어떤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1단계로는 우리 전북 내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중앙의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이제 수립이 그 안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다 하는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해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예, SK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게 5차 시행 계획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잖아요. 그래서 당장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게 그 전북도하고 시행 계획 수립 착수는 하시는데 향후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사실 궁금하고요. 하나는 그 지난달에는 그 대광위에서 부울경을 찾았고 이번 달에는 11일 광주 전남 쪽 찾아서 간담회를 열었잖아요. 혹시 대광위와 간담회 일정 그런 게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 우선 그런 부분을 이제 요청을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미리 통과를 전제로 해서 미리 뭐 발표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쫓아가는 좀 뒤쫓아가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실은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준비를 해서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앙부처의 1단계에 직접 반영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부 정권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라도 이렇게 반영을 해나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가 되고 발표가 되고 효력은 또 6개월 후에 이게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효력이 나타나는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가 아마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어떤 그런 위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법이 시행이 돼야 원래는 공식적인 거지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견주를 오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예, KBS 김현주 기자님. 그 예산 투입이나 사업 발굴에서 지자체 간 협력이 좀 필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협력체계 구축을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협력체계 구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시 차원만이 아니라 광역도 차원에서 사실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전주, 완주, 김제, 익산 이 정도가 1단계로 우리 광역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 도하고 함께해서 사기 시군이 함께하는 어떤 뭐 협의체 이런 거는 조만간 빨리 만들려고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도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저기 그 담당 국장님한테 여쭤보시는데요. 네. 지금 이 내용들이 앞으로 도로 언제쯤 넘어가고 언제쯤 도에하고 같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변 그 관련된 지자체하고 협의가 들어가는지 그걸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절차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좀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 지역을 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지금 한 10월경에 가야지 6개월 뒤 정도 그러니까요. 시행령 개정하고 난 다음에 범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사업 발굴이랄지 이런 것들은 도하고 우리 시하고 좀 각각 지금 용역을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을 발굴하고 어떻게 순서를 정하고 사업 계획은 그다음에 그 용역 금액은 그 어느 정도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것을 이제 도에 반영하고 도에서 발굴한 것과 같이 합쳐서
이제 대광에 올릴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지금 5차 계획이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올해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오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전주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 해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최대한 그 사업 발굴을 해서 우선순위 정해서 일단 시그니처 사업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일단 올리는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이 시기가 좀 지나야지 구체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입니다. 그럼 데드라인은 지금 아직 없는 겁니까? 데드라인 언제까지라고까지 딱 정해지는 못해도 최대한 빨리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도에서도 우리 시와 함께 그다음에 각 인접 시군과 함께 이 사업 발굴해서 최대한 빨리 해서 일단은 올리는 걸로 거기까지만 돼 있지 언제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그 시그니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좀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지금 제시했던 사업들의 또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이고요. 지금 도에서도 용역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아마 뭐 익산에서도 별도로 또 용역을 하고 각자들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부분들이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전국의 사업 결정이 될 거고 이 결정이 된 거를 이제 중앙에서 하는 용역 사업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 우선은 그러니까 도와 시의 이게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지 않더라도 중간 단계에서 중앙하고 얘기를 할 생각이고 그 의미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시행령까지 10월 달이 돼서 법이 시행이 돼야 우리가 공식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는 이제 비공식적 루트를 통해서 그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갈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도하고 우리 상해 시군이 준비를 해서 넘기는 거는 우리가 법이 시행이 되는 10월에 시행이 되자마자 우리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좀 넘겨야 되지 않나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UCC 은남실 기자님. 네, 저 혹시 진국대 의장님도 나와 계시는데요. 그 이번 대강법 개정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이제 완주, 익산, 김제까지 이제 전주 권역이 별도시권으로 적용이 됐는데 그 이에 따라서 해당 사업이 어찌 보면 전주 시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때마침 또 의장님께서 현재 그 시군의장 협의회 회장님을 또 맡고 계시니까 혹시 의장님 역할도 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뭐 타 시군과의 연계 필수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뭐 해나가실 계획이 좀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다고. 뭐 사실 우리 대강법 이번에 정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를 앞으로 20년, 30년 앞으로 다가오는 큰 축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8년 동안 그 우리 전북은 이 법이 50만 인구 도청 소재지 불구하고도 176조라는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 전주시 의회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의장단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중앙정치권하고 우리가 연계해서 중앙정부하고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우리 전북대에 확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14개군 의장님들과 우리 198명 의원님들 같이 동시에 저희들이 수행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질문 복정권 부장입니다. 그 시장님 개인적인 가지고 계시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광역교통 체계가 확장되시면서 광역도시로 갈 수 있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인구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논해지고 있는 전주 관주 통합 이외에도 혹시 김제라든지 전주의 근교 도시와의 앞으로 광역권으로 갈 수 있는 그 다른 지역의 통합을 혹시 한번
올 수 있는 전망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뭐 1차적으로는 원주 통합이 현 시점에서 중요한 시점이고요. 아울러서 결국 광역 도시로 간다는 근본적인 의미는 광역 생활권으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더 확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오히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이번 대왕법 개정이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전주가 그 생활인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주민등록상 한 64만 명인데 생활인구 기준으로는 지금 16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광역 도시에 비해서 적은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중앙 차원에서 인정을 못 받았다면 대왕법 개정을 계기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앙 차원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통망을 포함해서 생활인구의 개념으로 나아가는 정말 광역화로 갈 수 있는 기반은 갖춰졌다. 근데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작입니다. 그동안 어떤 이런 계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들은 있었고 준비는 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준비하는 부분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런 어떤 대왕법 개정이라는 걸 계기로 해서 어떤 100만 광역 생활권 또 뭐 행정적인 어떤 통합을 통해서 요연을 확장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어떤 교통망 시스템 자체를 만드는 것까지 조금 더 이제는 고민을 하고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나가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은 국비 요구를 못하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이렇게 드러내놓기가 참 힘들었다면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뿐만 아니라 문화라든지 주거라든지 쇼핑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가 어우러지는 광역 생활권의 중심으로 우리 전주가 나갈 수 있는, 저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그 대왕법의 핵심이 국비 지원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지원받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걸 뒤집어 생각해 보면 지방비도 그만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좀 앞서서 이 대왕법을 시행을 했던 울산광역시의 경우에 이 지방비 부담에서 차질이 빚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가 되고 이랬다고 제가 조사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장님 보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존 한 20년 넘게 대왕법의 혜택을 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한껏 사실은 욕심을 부릴 수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전주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다 우리 11호 그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를 일부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예를 들면 그동안 우리가 도로를 한 군데밖에 못했다면 대왕법이 통과가 되면 매칭을 하더라도 두 군데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울산과 같은 일이 이런 거죠. 그동안 도로 하나를 놓았다면 이번에는 두 개를 할 수 있는데 욕심 부려서 3개, 4개 하면 지방비 아마 또 매칭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재정 여건이라든지 어떤 주변 시군과 교통 여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제 4개 시군이라든지 광역도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을 잘 해나가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예. 추가질문. 간단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용역을 발주 중이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주랑 같이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전주만 안에서 북한에서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전주권이기 때문에 그 전주에서 용역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완주와 연결이 되고 김제와 연결이 되고 익산과 연결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완주가 뭐 제외되고 전주 내에서만 하는 개념은 아니고 전주권에 들어가 있는 지역까지 확장된 개념의 사업을 발굴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질문은 안 하셨지만 그때 아마 도에서도 이준석 의원님 답변을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대광법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제 광역교통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지방비 매칭이 들어가지 않는 국도 승격을 통해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라도 홍대기 기자님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과학로나 숙도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 중이었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건가요? 현재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에 제일 빠른 부분이 기존에 하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좀 높여서 우선 빠른 시간 내에 국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선순위가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오늘 수어통역에는 최승재 전무관님이 고생해 주셨고요. 이것으로 대광법 개정안 분포에 따른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좀 걸려요.